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또 재건축 재개발에 시동을 걸고 3기 신도시도 빨리 앞당기겠다고 했고 1기 신도시 어떤 재건축 선도지구까지 선정을 하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제 당기고 있었는데 과연 약속대로 진행이 될까요? 부동산 시장의 우려 또 현실은 어떨지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며칠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비상계엄하고 탄핵 정국 속에서 좀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큰 흐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겠지만 그 기간 자체가 짧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진다라면 불안한 심리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관망세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다 보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나 또 대출, 또 개발 규제 이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위축이 되고 또 정부가 주도했던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성들이 있었던 기존 미분양 지역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아무래도 비수도권 이런 쪽에 예민한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청약 시장이라든지 분양 시장 이런 것들의 위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청약에 대한 그 전방 지수가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들도 마이너스 한 10% 후반대 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출 규제도 강화됐죠. 또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피로감도 높아진 상황에 지금 정치적 불안 요인까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또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일주일 조금 넘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거래량은 어떻게 체크가 될까요? 거래도 많이 줄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2월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그 기간을 세부적으로 일주일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체크하기는 어려워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105건 정도 지금 집계가 되는데 하루 평균으로는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네. 감소세가 있었던 곳 대비했을 때도 그때 당시 했을 때도 하루 평균으로 보면 100건이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졌을 때 약간의 그 수치의 변화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타격을 덜 입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주일간의 집계를 봤을 때 한 90에서 한 100건 정도 됐던 거래량들이 하루 평균 10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폭락에 가까운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대출 규제 강화되고 그러면서 거래량은 안 그래도 줄고 있었고 또 겨울이라는 좀 비수기 영향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 거래량들이 겨울이나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추운 날씨가 있다 보면 주택 방문이나 이사도 기피하게 되고 또 학군이나 직장들이 대부분 가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겨울 이사철에 좀 축소되는 영향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겨울에 보면은 이제 연말에 되면은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면서 정책 대기 심리도 좀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망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 보니까 더 급감하는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 때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렸나요? 흔들림의 영향들도 있긴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보다도 이 탄핵이라는 전국들의 그 기간, 요 기간들이 얼마나 짧았냐 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집값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당시에 보면은 분양권 전매라든지 대출 규제가 없었고 또 금리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짧았고 그다음에 다시 기각된 이후에 매수세가 살아났고요. 탄핵
그 전국을 맞았던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 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은 0.33% 하락을 했고 서울도 0.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또 이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이후에 또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이슈보다는 금리라든지 대출 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더 크게 받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는 이 탄핵 정국이라는 그 기간이 심리적으로 영향들은 주면서 그런 그 관망세들은 일정 부분 좀 나타나는 것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보다도 이런 전반적인 그 배경 안에 관망세, 이 관망세가 있다라는 건 거래량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 부분 위축되는 부분들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약간 이제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은 기다려보자. 또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물론 이게 예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개가 언제쯤 거쳐질 수 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정 혼란 그리고 이런 금융에 대한 여파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공사비 상승, 공급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국가 신용도 관련돼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들 때문에 불확실성들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탄핵 정국 기간 동안 한 2개월, 3개월 정도의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집 매매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망세에 있다 보면 반대로 이제 전월세 가격만 오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관망세가 짙어진다라는 거는 매매를 그 고려를 했던 그런 대기 수요들이 전월세 수요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실거주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 물량들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 가격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시장에 내놓으면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보증금을 좀 올리거나 조금 더 월세를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임대료 상승 가능성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출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최근 네. 시장에. 그래서 전월세 수요는 더욱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도 오를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정부의 중요한 주택 정책 중에 하나가 공급 확대 아니었습니까? 주택 공급 확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 공급 확대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공급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네.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공사비 인상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법이 통과가 돼야지 사업들을 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그 불안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인허가에 대한 뭐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입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라든지 비상계엄 같은 정치적 불안 요인이 커지다 보니까 국회가 주요 정책보다도 정치적인 현안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된 법안 심의라든지 통과 순위가 좀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축될 수가 있다. 다만 뭐 국토부에서 법 통과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분양 주택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정책적인 그 혼란들, 그리고 뭐 법안 시비나 통과 이런 부분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면서 정치적 현안에 집중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 좀 위축되고 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그 선도지구 선정이 됐고 그 선정 여부에 따라서 뭐 아파트 호가가 막 엇갈렸다고 하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불안감들이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여기 포함해서 한 13개 구역 되거든요. 그게 지금 총 3만 한 5,8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선도지구가 있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 요인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자재비, 인건비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비용이 분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그 갈등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것들이 확대가 되다 보면은 네. 사업에 대한 지연 위험들이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차질 발생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도라든지 개발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그 실수요자분들이 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까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최근 뭐 시장을 본다라면 변동성이 심한 시장과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라든지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좀 빠른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올해 말까지 혼란은 지속이 되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내년 1분기까지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든지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좀 모니터를 하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혼란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입법 절차에 대한 그 지연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보실 거는, 너무 그 부동산 시장은 자본시장이라든지 또 주식시장, 뭐 금융시장보다는 조금 둔감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시지 말고 좀 시계를 천천히 보시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관망을 해보면서, 관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관망을 해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급하지 않게요.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